안녕하십니까. 한강유치부동산입니다. 내일 4월 20일 날 3구역 임시총회가 있는데, 이번에 3구역 임시총회 안건을 분석하다 보니까 좀 예민한 문제라서 제가 동영상을 일찍 찍을까 하다가 찍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일이기 때문에 지금쯤은 찍어도 될 것 같아서 찍게 됐는데요. 일단은 내일 4월 20일 날 제1감리교에서 하게 됩니다. 먼저 이번에 안건을 보면 총 8개예요. 8개인데 1호 안건부터 8호 안건까지 있는데, 1호 안건이 사업 시행 계획서 변경의 건입니다. 나머지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1호 안건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구역에서 이걸 제안하게 된 이유가 삭석 3 재정비 촉진구역의 구역 경계 변경 및 설계 변경, 그다음 주차장 면적의 효율화, 상가 면적의 효율화, 단위세대 개선, 토대 복리시설 개선 등으로 인하여 사업 시행 계획서를 변경하여 동작구청으로부터 사업 시행 변경 인가를 득하고자 한다라고 해서 이 안건으로 3구역 총회 안건이 됩니다. 근데 핵심은 제1호 안건인 사업 시행 계획서 변경의 건입니다. 그래서 변경 내용을 보면은 총 8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토지 이용 계획, 건축물 배치 계획을 포함해서 토지 이용 계획이 변경이 되고요. 정비 기반 시설 및 공동 이용 시설의 설치 계획, 정비 사업비, 정비 사업의 종류, 명칭 및 시행 기간, 정비 구역의 위치 및 면적,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여러 가지 있는데 크게 두세 가지만 검토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총회 책자에 보면 변경된 안건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크게 한 두세 가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8가지가 있지만 미미합니다. 자, 첫 번째, 토지 이용 계획 변경 부분은 정비 기반 시설 부분에서 14.3평방미터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한 3평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큰 의미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정비 기반 시설주 공동 이용 시설 설치 계획 중에 도로 부분도 큰 변경 없고, 그런데 이제 공원 면적이 좀 변경되고, 그 다음에 공공용지 학교 사회복지 시설은 변경이었고, 그래서 공원 면적을 좀 조정하는 것 외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정비 사업의 종류 명칭 시행 기간인데, 자, 이게 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제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이건데, 기존에 이제 60개월, 즉 5년을 잡았죠, 시행 기간을. 그런데 40개월을 늘렸어요. 그러면 3년 6개월이죠. 그러면 맞나요? 3년 6개월, 3년 4개월인가요? 그러면 이 40개월 동안에 우리가 이주비로 또는 사업비로 나간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40개월 늘어난 데 대한 사업비의 이자 부담 부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사업성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부담 부분은 다 조합원 나중에 청산할 때 조합원 부담 몫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사업 시행 기간을 40개월을 좀 늘렸다라는 점이 문제가 되고,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가장 중요한 항목이 이 정비사업비입니다. 근데 정비사업비를 보면 이 공사비로 GS에서 대지 조성 및 건축시설 공사비로 155억을 감소를 시켜줬어요. 즉 깎아줬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업 예비비 58억 5천에서 감소를 시켰어요. 예비비에서. 근데 이 예비비라는 건 별 의미가 없죠, 원래는 조합원에게 있어서. 그러면 문제는 이제 GS에서 155억을 깎아줬다는데, 정말 이렇게 깎아줄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 돼요. 결국은 이렇게 깎아준다고 하지만 나중에 사업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해서 다시 원상복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 GS에서 시공 공사비로 150억 깎아준 거하고 사업 예비비에서 58억 5천을 감소시킨 이 금액을 포함시킨다고 하면 실제 사업비가 한 700억 가까이 늘어날 수 있어요. 747억, 거의 750억이 증가하게 됩니다. 현재는 요 사업비를 줄이고도 늘어난 부분이 547억 원이 증가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이 좀 문제가 나중에 조합 사업비에 굉장히 좀 아킬레스건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특히 조합원들은 나중에 이제 청산할 때 추가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죠. 물론 조합 예상대로 일반 분양을 올려서 거기서 수익을
많이 창출해서 이걸로 보존한다면 조합원들은 뭐 큰 영향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547억을 이렇게 관리처분 당시 3구역 비례표에 의하면 이것이 비례율이 한 5% 정도 낮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3구역 관리처분 당시에 그 비례율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업소형 여기 총액 책자를 보면 분양 수입으로 비용 증가분을 상쇄시키겠다는 건데, 요게 정말 분양 수입이 잘 될 건지 어쩔 건지, 그러면 분양가가 굉장히 좀 높아야 될 텐데, 요즘같이 부동산 규제가 심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비례율은 낮아질 수 있다. 그래서 관리처분 당시 2017년, 즉 한 2년 전이죠. 2017년 3월 18일 당시에 사업비 500억을 아껴서 비례율을 5% 정도 올려줬어요. 그래서 105.85% 맞춰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합원들 다 좋아하셨죠. 그런데 이번에 다시 547억, 그 다음에 지금 시공사 그 비용이 154억 정도를 아껴준다고 했는데 155억을 깎아준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더 100% 이하로 비례율을 낮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547억만 가지고 관리처분 당시로 계산을 하게 되면 비례율이 101.9% 정도 됩니다. 그래서 크게 비관적이지는 않은데, 그래도 애당초 우리가 그 조합원들이 비례율 5% 올라가서 그게 반영돼 가지고 프리미엄이 더 올라간 거를 비추어 본다면 이게 다시 원상복귀 돼버리는, 그래서 프리미엄이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업비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앞으로 추가로 건설하면서,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40개월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사업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투자자분들이나 조합원들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분양 받으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일반 분양 받으신 분들은 사업이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그 일반 분양가에 그대로 아파트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결국은 이 사업이 원활하지 않았을 경우에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이 있다는 점이 좀 심각하게 보이죠. 그래서 현재는 이런 상태에서, 자, 우리 3구역이 아파트가 1434대 중에서 일반 분양이 376세대입니다. 그런데 비용 중과분이 547억을 맞추려면 분양가를 1억 5천 정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가를 1억 5천 정도 올려야 되니까 잘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하면 일반 분양이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9억이 넘어가 버리면 중도금 대출이 안 됐을 경우에, 그러면 시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보증을 받는데 좀 애로가 있지 않을까. 물론 가능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좀 우리가 투자자 입장이나 조합원 입장에서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적나라하게 모든 거를 다 시작했으면, 까놓고 시작했으면 모르는데, 이거를 이제 중간중간에 또 설계 변경하면서 또 금액이 늘어날 경우, 그 부분은 굉장히 우리 조합원 입장에서는 괴로운 입장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 증가 항목을 좀 제가 일부러 이 짤짤하게, 정말 글자가 작게 돼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작은 글자가 있는데 일반 조합원들은 이걸 가지고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타이핑으로 한번 해봤는데, 사업비 증가 항목에서 좀 주의 깊게 볼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걸 좀 보셔야 돼요. 자, 정비 기반 시설 공사비로 42억이 증가됐고요. 지작물 이설비로 61억이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애당초에 거의 100억인데 처음에 관리처분 당시에 이게 정확하게 금액이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설계비 12억, 그 다음에 정비업체 1억, 관리업비로 1억 7천, 촉진계획 변경으로 2억, 성면조사는 0.8억이니까 큰 변동은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 그 다음에 공사비 산정 및 가산비 산정으로 5.5억 증가, 범죄 예방 1.7억 증가, 그 다음에 이주관리비로 90억이 증가됐네요. 굉장히 이주하면서 애로가 있었던 게 아마 느껴집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늦게 착공을 했죠. 그래서 철거가 늦게 됐는데, 어쨌든 이주하면서 여러 가지의 그 비용이 좀 증가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신축 설계 3천만 원이니까 큰 의미가 없고요. 도로 설계료 1억, 그 다음에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명도 소송 등 소송비로 44억 5천이 증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명도소송 등으로 또 소송비가 44억이 증가됐고요. 감정평가 수수료 3억, 이주비 및 사업비 보증 수수료 40억. 이거는 기존에 사업비가 없었어요. 근데 이주비 사업비 보증 수수료 40억 이거를 예측을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게 지금은 이렇게 반영이 안 되는데 나중에 또 가면서 새로운 사업비가 도출되면서 계속 사업비가 증대돼서 이 사업성이 더 악화되는 그런 일이 없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모든 사업비를 다 공개를 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야 조합원들이 이제 그 매번 충격에서 받지 않고 처음부터 적나라하게 그 충격을 흡수하고 이제 그 조합원들하고 조합 임원들하고 머리를 좀 맞대고 사업비를 전략하는 방법,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중간중간 이렇게 새로운 사업비가 터져버리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좀 황망할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시 공사비가 46억 증가됐네요. 자, 여기 사업계획서에 보면 이 창호 이거인가요? 이거 이 창호 공사비인가요? 이게 사시 시스템 창호 이거를 좀, 이건 옛날에 빌라 같은 이게 좀 아주 그 낡은 시스템인데 이거를 좀 튼튼한, 이게 이중인가요? 이게 아주 튼튼해 보이는데 이걸로 바꾸는 비용인가요? 그래서 어찌됐든 사시공사비에서 46억이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구립 어린이집 신축공사로 16억이 증가됐고요. 그 다음에 추진이역시 합의정산금이 영업비가 3억 2천, 국공유지라든가 이주비 대여금이 21억 증가됐고요. 학교용지 부담금이 47억 증가됐는데 이게 지금 처음부터 산정이 안 됐을까요? 왜 47억이 갑자기 증가되죠? 인입시설 부담금, 조합원 이사 비용 1억 증가, 사업비 주선 수수료, 은행에 1억 신설, 이거 신설된 거예요. 옛날에 없던 건데 사업비 주선 수수료도 내나 보죠. 그 다음에 국공유지 매입비가 188억 증가되는데 이거는 어차피 이 부분은 조합원이 사지 않으면 조합에서 사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손실보상비로 청산자로 13억 6천이 증가됐고요. 그 다음에 기타 손실보상비로 역시 40억이 증가됐습니다. 이주비가 8억 7천, 운영비가 8억, 회의비가 25억, 운영비 플러스 회의비가 33억이 증가됐네요. 이것도 좀 옛날에 그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금액을 좀 낮춰놨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찌됐든 GS에서 공사 시공업체에서 55억을 감소를 시켜줬는데 이 부분이 정말 감소될 건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설계 변경을 해서 다시 공사비가 더 올라가면 어떨까 하는 좀 우려심이 생기는데요. 현재는 54억이 547억이 증가돼서 비료율이 약 5% 정도 다운됐다. 다시 원상복귀됐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자금계획을 보면 금융기관 시공사 대여금 38억, 그 다음에 분양 수입으로 508억을 보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거의 1억 한 4, 5천씩 일반 분양가를 올려야 된다라고 해서, 아무튼 일반 분양가를 올려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요즘 혼석던 거 굉장히 아파트 값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를 좀 올려서 크게 무리 없이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합은 부담금도 없고 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한숨 들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간절히 우리 일반 분양이 잘 성공리에 될 수 있도록 한번 힘을 좀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제가 옛날에 블로그에서 3구역의 상가 전용률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상가 전용률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 흑석 7구역 아크로 리버 하임 상가 전용률은 8, 90%예요. 그런데 여기는 상가 전용률이 53% 정도밖에 좀 올린 거예요. 이것도 옛날에 보면 50% 전후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상가 전용률을 좀 올렸고요. 그 다음에 상가가 총 25개인데 이제 지하 2층이 아마 도로에 접해 있는 1층일 거고요. 지하 1층이 이제 2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쭉 이 상가를 보면 지하 1층이 12개가 있는데, 즉 도로면에 접한 면적으로 보거든요. 저는 이게 12개가 있는데, 이걸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었잖아. 이거 옛날 건데 이렇게 바뀌었는데, 자, 이거는 모양이 찌그러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쓸만한 건 빵당에 4개 정도. 그 다음에 요거는 어디 접혀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요거 4개, 요거 4개 정도, 총 12개 중에서 8개 정도가 반듯하게 상가로 나오는 것 같아요. 지하 2층에 있는 반듯하게 상가가 나오는데, 자, 상가를 보면 총 지하 1층 12개에서 8개 정도가 모양이 반듯하고요. 지하 1층은 이제 2층이라고 본다고 하면 2층 상가이기 때문에 1층 상가에 비해서 메리트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분양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제 나중에 상가 일반 분양분이 없는 걸로 아는데 조합원들한테 이제 분양을 다 한다고 했을 때 조합원들 입장에서도 상가는 여기 한번 위치를 보시고요. 어디가 해당되는지 요 위치 요 4개 정도 요 뒤에 건 빼고 앞에 요 4개 요거 앞에 4개 정도 총 8개가 상가에 가장 좋은, 특히 이제 얘가 출입구가 된 것 같은데요. 메인 출입구가 되면 요 접해 있는 상가들 이걸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서 이제 3구역에 관한 여러 가지 뭐 단위세대 변경안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뭐 편의시설을 변경하는 것 같고요. 큰 의미가 없는데 이 3구역의 핵심은 사업비가 증대됐다. 이 사업비를 어떻게 보존을 할 것인가. 그래서 만약에 보존이 원활하지 않으면 조합 사업비로 늘어나서 조합원들이 나중에 청산할 때 그만큼 추가 부담금에 대한 압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이제 우리 흑석동 전체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사업비가 전부 일반 분양가를 한 1억 5천씩, 1억 4, 5천씩 올려야 되는데 그 올린 금액으로 해서 잘하고, 더 바라는 거는 일반 분양가를 그 이상으로 더 올려서 예컨대 10억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만약에 된다고 하면 최대한 많이 올려서 완판이 되면 조합원들에게 오히려 돈이 플러스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 경기가 요즘 좀 어수선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걸림돌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 공사비 증액 부분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일반 분양가 올려서 완판되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일반 분양가를 그 사업비보다 더 많이 올려서 그 부분 초과된 일반 분양가 수익은 조합원 수익으로 돌아가면 우리 조합원들에게 굉장히 해피한 그러한 경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3구역을 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텐데,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저번에도 3구역은 사업성을 앞으로 살펴가면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우리 투자자에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3구역은 이 앞으로 숨어있는 그 사업비가 나오는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걸림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고, 일반 분양을 하실 분들은 이런 거 사업성 크게 따지지 않고 일반 분양가가 내가 그 주변 아파트 시세, 앞에 센트럴 2차가 있죠. 그 다음에 그 푸르죠.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아파트 시세를 보고 이 신축 아파트 프리미엄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그 가격이 적정한지 이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업이 사업 시행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보면서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내일 3구역 사업시행 변경 수립을 위한 임시총회 안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살펴봤습니다. 이런 점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3구역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거나 조합원님들은 어떻게 하면 사업비를 아끼고 우리 사업성을 증대시켜서 이익을 누릴 것인가. 8구역처럼 뭐 조합원 1인당 뭐 한 4, 5천만씩 돌려받거나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이 완만하게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한강일지 부동산 대표 나성성이었습니다.